김한율 아버지의 정체가 처음 공개됐다는 말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명전설 방송과 공식 보도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 직업 유명인 여부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드러낸 진짜 정체는 훨씬 무겁고 선명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면서도 9살 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엄마의 죽음을 참아 말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김한율이 무대에서 엄마가 병원에서 나오면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말하던 순간 아버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무명전설 김한율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핵심입니다. 2026년 3월 4일 방송된 MBN 무명전설에서는 99명의 남성 참가자가 예선 무대를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1층부터 3층까지 나뉜 서열 구조 안에서 자신의 노래로 본선 진출을 노렸습니다. 그날 수많은 성인 참가자 사이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한 9살 김한율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한율은 엄마가 아파서 7살 이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고 엄마의 소원이 자신이 가수가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에 심사위원들은 이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한율이 선택한 노래는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였습니다. 이 곡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율은 화려한 기교보다 또렷한 발음과 깊은 감정으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심사위원 전원이 합격을 뜻하는 올탑을 선택했고 김한율은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린 나이에도 감정을 전달하는 힘을 높게 평가했고 현장에 있던 출연진과 관객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한율은 자신이 왜 모두를 울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율은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뒤 공개된 가족의 설명은 현장을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한율의 아버지는 아들이 병원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뒤 계속 엄마가 아픈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2025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시 어린 아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까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하는지, 어느 순간이 가장 덜 아픈지 알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모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겨울방학처럼 학교 생활에 부담이 적은 시점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너무 늦게 말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족이 오랫동안 숨겼다는 상처가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침묵한 이유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 문제를 단순한 방송 소재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와 상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김한율의 심리 상태를 살폈습니다. 상담 전문가는 한율이 또래보다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는 면이 있고 이미 어렴풋이 사실을 짐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 전달해서는 안 되고 아빠는 건강하게 곁에 있을 것이며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이야기해도 된다는 안정감까지 함께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을 함께 찾아가 인사할 기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방송이 공개되기 전 전문가의 조언과 보호자 논의를 거쳐 아들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김한율은 오히려 자신의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슬퍼하면
자신이 울 때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참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9살 아들이 자신보다 더 어른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혼자 결정을 미뤄왔던 자신이 아이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진실을 말한 뒤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한율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게 된 한율은 오히려 엄마에 관한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믿음 속에서 기다리기만 했지만 이제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가할 수 없는 불안이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명전설이라는 계기가 없었다면 계속 말을 못했을 수도 있다며 아이를 위해 도움을 준 제작진과 전문가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김한율도 자신보다 아빠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한율은 울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울면 엄마도 속상하고 아빠도 속상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엄마의 꿈이 자신이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한율이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가족의 감정까지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눈물겨운 사연만이 아니었습니다. 김한율이 감정을 숨긴 채 무대에 서는 아이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가수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2026년 4월 1일 방송된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선과 팀 데스매치를 통과한 38명이 맞붙는 무대에서 김한율의 상대는 강력한 우승 후보 김태웅이었습니다. 한율은 태웅 형이 전체 1등이니 형을 이기면 자신이 1등이라며 아이다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선택한 노래는 금잔디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한율은 이 노래를 들으면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대는 첫 예선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를 불렀을 때 김한율은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을 부를 때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가 돌아올 엄마를 기다리는 노래였다면 두 번째 무대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엄마를 기억하는 노래였습니다. 같은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노래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한율은 무대 도중 참아왔던 그리움을 드러냈고 현장은 다시 깊은 울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한율의 실력이 사연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9살 참가자가 99명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심사위원 전원의 선택을 받았으며 예선과 팀 경연을 통과해 38인의 데스매치까지 올라간 것은 이야기만으로 가능한 결과가 아닙니다. 음정을 유지하는 힘, 가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발음, 어린 나이답지 않은 집중력, 그리고 노래의 감정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슬픈 가족사가 관심을 모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관심을 무대의 설득력으로 바꾼 것은 김한율 자신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방송이 확인한 범위에서 그는 유명 가수도 연예계의 거물도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도 아닙니다. 이름과 직업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직업이나 화려한 배경을 덧붙이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신 분명하게 드러난 정체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뒤 슬픔을 견디며 아들을 보호하려 했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어려운 진실을 직접 전한 보호자였습니다. 또한 아들의 노래를 막지 않고 엄마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버팀목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전설 뒤에 숨겨진 진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인 몇 분의 눈물 뒤에는 한 가족이 거의 10달 동안 감당한 침묵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2025년 5월부터 김한율의 사연이 공개된 2026년 3월까지 아버지는
매일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해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진실이 아이를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누구도 완벽한 답을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족은 숨기는 것보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김한율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불행을 과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진실을 노래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실제 시간 속에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3월 4일 내 이름 아시죠? 4월 1일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두 무대 사이에는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김한율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뒤에는 끝까지 아들의 곁을 지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20일 공개된 무명전설 무대에서는 원곡 가수 장민호와 김한율이 함께 내 이름 아시죠를 불렀습니다. 처음 이 노래를 불렀던 3월 4일 한율은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달여 뒤 같은 노래를 원곡 가수와 다시 부를 때는 엄마의 부고를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은 채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같은 노래가 기다림의 노래에서 기억의 노래로 바뀐 것입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재공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율이 진실을 받아들이고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진실의 공개가 아이의 꿈을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출발점이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결국 최초 공개된 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화려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도 아들 앞에서 버텨야 했던 사람,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한 사람, 울고 있는 자신보다 눈물을 참는 아들을 보며 다시 용기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김한율은 엄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래했고 아버지는 그 꿈이 멈추지 않도록 뒤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무명전설이 보여준 가장 큰 전설은 우승이나 순위가 아니라 상실을 숨기던 가족이 마침내 진실을 말하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